뽕. 자, 보자. 한 50, 연세 50쯤? 그렇게 안 보이는데. 한 43? 아니 저번에 76년생이라 했잖아요. 자, 봅시다. 아까 그 질량 분석 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이온화 과정을 했고요. 이때 만들어진 샘플이 항상 1 플러스가 된다고 했죠. 근데 그놈을 가지고 어디다 집어넣느냐? 이런 식의 평형 전극판에 세팅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평형 전극판에 걸려 있는 짜잔 요놈의 전위차를 V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평행 전극판은 그 물리 시간에 많이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얘를 딱 넣었는데 요놈의 요 샘플의 쥘량을 M. 그럼 요런 게 전하량을 보통 뭐라고 전하량이 보통 뭐라고 했죠? 1 플러스라고 했죠. 1 플러스인데 그냥 기본적으로 미지수 Q라고 둡시다. 근데 이제 이게 결국 뭐가 된다고요? 보통 1 플러스가 된다고요. 그렇죠? 보통은 1 플러스인데 하여튼 이제 뭐냐면은 전하량을 Q라고 둡시다. 미지수라고 둬봅시다. 그럼 당연히 평행 전극판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니까 이놈의 이 플러스 양이온은 어떻게 되겠어요? 슝 이렇게 가속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슝 하고 가속이 되는데 이때 가속이 돼서 마이너스 극판을 달려갈 텐데 그 마이너스 극판으로 달려가는 길목에 이런 식으로 군형을 뿅 뚫어주는 거예요. 저 군형 뚫어 놓은 거 보이세요? 보이죠? 너무 작아요. 그러면 이 입자가 슝 날아오다가 이 구멍 속으로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슝 날아오다가 슉 아시겠죠? 슉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죠? 그런데 이때 얘가 슉 빠져나오는 길목에 요런 식으로다가 외부 자기장이 세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플러스 입자가 이렇게 비행에 나오는 길목에 외부에 저렇게 외부 자기장을 설치해 두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때 이 플러스 입자가 움직이는 걸 뭐라고? 첫 번째 1. 저런 식의 움직임을 뭐라고 하죠? 전류. 바로 현준이 말 맞다마 전류죠? 전류. 자, 전류의 뜻이 뭐예요? 전기적인 입자의 움직임. 이걸 전류라고 합니다. 예. 그럼 가져오세요. 그래서 전기적인 입자의 움직임을 전류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입자의 움직임, 이게 바로 전류. 근데 이 전류에는 항상 무슨 현상이 나타나죠? 전류가 나타나면 항상 무슨 현상이 나타나죠? 전류가 나타나면 항상 무슨 효과가 나타나요? 유도. 정답. 바로 유도자기장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유도자기장은 어떤 테크닉으로 그 방향을 알아낼 수 있죠? 그렇지. 바로 오른손 법칙으로 그 방향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전류
그다음에 하면은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 바로 요래. 맞아요? 그래서 흰색으로 쓴 건 원래 외부에서 했을 때 외부 자기장이고 노란색으로 쓴 게 뭐라고요? 유도 자기장이라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때 질문 하나 해볼까요? 왜 전류 현상이 나타날 때 유도 자기장이 오른손 법칙 방향으로 나타날까요? 왜 전류가 나타나면 유도 자기장이 오른손 법칙 방향으로 나타날까요? 방금 말했잖아요. 왜 왼손도 아니고요? 왜 오른손일까요? 증명할 수 없다. 바로 그 이유는 모릅니다. 이유는 노벨상 100개 받은 사람도 몰라요. 그냥 이런 현상이 알려져 있을 뿐인 거지. 그래서 유도 자기장이 오른손 법칙을 통해서 예측된다라고 하는 건 암기하는 거지 이유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떤 책을 찾아도 유도 자기장이 오른손 법칙으로 왜 나타나는지 증명해 놓은 책은 없어요. 선생님, 내가 외국에서도 오른손 법칙이야 해요. right hand 뭐라 하는 것 같던데. 외국 영어로 된 교재, 나 물리 교재를 많이 보지 않았어도 많이 보진 않았는데 슬쩍 본 걸로 이게 right 이게 그림으로 오른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림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도 이걸 쓰는데 그걸 영어로 정확하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색이 다 똑같나요? 외우는 거? 네, 왜냐면 이게 유도자기장 오른손 법칙 어쩌고저쩌고 한 게 이게 서양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서양에서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라 뭐 예, 원래 그쪽에서 만든 거예요. 좋은데? 아시겠죠? 예? 그렇죠? 뭐 역시 서양은 뭐예요? 역시 서양은. 크잖아요. 예? 크잖아요. 아, 크다고요? 네. 뭐가? 나라가 나라가 크다고요? 뭐 리히텐슈타인 이런 나라는 작은데요? 저는 약간 러시아. 러시아? 캐나다. 나라가 크다고요? 뻔하잖아요. 자, 봅시다. 하나도 클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부작이 있는 상태에서 유도자기장이 나타납니다. 자, 이때 놀라웠게도 외부자기장하고 유도자기장이 여기에서는 방향이 같죠. 그런데 여기서는 외부하고 유도자기장이 방향이 반대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상세돼요. 어허, 이쪽은 보강 간섭을 하게 되고요. 이쪽은 상세 간섭이 나타나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전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쪽 방향은 자기장 밀도가 강해지는 거에 약해지는 거예요. 자기장 밀도가 강해지고 이쪽은 자기장 밀도가 약해진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두 번째 자기장 밀도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뭐가 나타날까요? 힘을 받는다. 자기장 밀도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뭐가 나타나냐? 바로 힘이 나타납니다. 힘이 나타납니다. 마치 이건 뭐하고 뭐냐면 같은 개념이냐면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불어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죠. 그러니까 바람 같은 경우는 물질이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고기압이니까 기체라는 물질이 많이 쌓여 있는 곳에서 저기압이면 물질이 적게 쌓여 있는 곳이죠. 물질 자체가 많이 쌓여 있는 곳에서 그렇지 않은 쪽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거고 폭포수는 어디서 어디로 떨어져요? 폭포는 상리에서 하류로 떨어지죠. 그럼 상하의 차이는 뭐예요? 위치 에너지죠. 에너지 역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는 항상 물질 자체의 밀도나 에너지가 큰 데서 작은 쪽으로 물질이 이동하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게 필드도 마찬가지예요. 그 필드도 강한 쪽에서 작은 쪽으로 물질이 이동한다라고 물리학자들이 가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된다? 자기장이 강해지고 자기장이 약해지니까 여기서
진행하는 요 전해량 입자에 이런 식으로 짜자자잔 외력이 작용하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이 힘을 요 전자기학 전문 용어로 무슨 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장기력. 바로 봐. 이때 이 힘을 로렌츠 폴스라고 한다고요. 로렌츠 폴스. 아시겠죠? 선생님 그 로렌츠 폴스의 크기가 어떻게 되죠? 로렌츠 폴스의 크기는 바로 Q, V, B BBQ 이렇게 표현되죠. Q가 뭐예요? Q. Q 저 전화량. V는 선생님 V는 바로 요 움직이는 요 입자의 속력을 V 알겠죠? 그 B는 뭐예요? B는 저 외부 자기장 크기 아시겠죠? 선생님 요건 물리 시간에 많이 보는 표현이죠. 네, 또 뭐 저거 있잖아요. 어떻게 외우는지 알아요? 어떤 거요? BBQ 예? BBQ라고 외우세요. 아 BVQ. 아, 신정 선생님 알려줬거든요. BBQ요. 아, 예, 뭐 좋습니다. 네. 좋죠. 이런 거 많이 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 그죠? 많이 유포하고 하는지 알겠죠? 좋다. 바로 그냥 아 왜 장난이에요? 좋다. 아니 사람이 말하는데 대답 안 하면 안 되죠. 그다음 아 저런 게 세 번째. 자, 이 녀석은 어떻게 움직일 예정이었죠? 슝 하겠죠? 근데 보시다시피 자기장의 보관과 상태는 진행 방향에 수직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진행 방향의 외력은 어느 방향으로 나타나냐면 짜잔 직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진행 방향에 외력이 수직 방향이면 그 입자는 무슨 운동을 하게 되어 있죠? 원은 그렇지. 원운동을 하죠. 행위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저 녀석이 슝 하고 빠져나오지만 결론은 어떻게 돼? 이 외력에 의해서 짜잔. 알겠죠? 이런 식의 뭘 하게 돼 있다? 등속 원운동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원운동을 일으키는 근원력을 뭐라고 불러요? 원운동을 구심력! 그렇죠. 바로 구심력이라고 하죠. 약간 동양감상. 구심력이라고 하죠. 그 구심력 수식 표현이 어떻게 돼요? 그 유명한 R분의 M V 제곱. 배운 적 있죠? 배운 적 있죠? 많이 하면 들어온 것 같은데. 준영 배운 적 있죠? MR 오메가 되지. 뭘요? 아, 아 그래요? 그 원운동이라는 건 알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직 방향에서는 원운동이라는 거. 근데 원운동을 일으키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하고요. 수식이 이렇게 되는 게 기억이 안 난다고요? 외우세요. 선생님 네, 외우시면 돼요. 막 리스트 같은 거 하거든요. 리 뭐요? 동영상 같은 거. 그만 유튜브 쇼츠 그런. 야동 본다고요? 아니 유튜브 쇼츠 그런 짧은 거. 재밌겠다. 나도 같이 보자. 네. 거기서 내가 남부에서 내가 막 힘은 NV 제곱하면서 나 공을 쳐가지고 막 공을 당하게 봤어요. MV 적으라고. F를. 근데 여기서 NV 제곱인데 어를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외우면 된다고요. 내가 스토리 우리가 봤다 야. 나도 같이 봤다. 그래요. 이거 봤어요. 힘이 MV 지금 적으라. 봤다. 하여튼 그래요. 네. 아 외워 잘 외워져. 벌써 외워져. 이 친절한 지환이마저도 약간 어이없는 표정이었거든요. 네. 순간 그러니까 아니 어제 와 지환아 그죠? 그러니까 지환이처럼 친절한 사람도 없는데 지환이마저 약간 표정이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좀 아니 신기하게 된다고요. 예? NV 제곱 하겠다 공을 차는 공이 이게 뭐? 아니 힘이 MV 제곱이 아닌데 왜 힘이? 근데 MV 거기서 어를 나오는 거지. 그건 개소리. 그런 리스트 있다. 네 알았어요. 차. 이게 이제 이 수식이 나오는 그 유도 과정, 증명 과정이 있거든요. 이제 막
이게 좌표평면 그리고 이게 움직인다고 할 때 수직이라고 할 때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잡아가지고 막 미분해서 증명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뭐 물리 시간에 조금 더 다시 한번 배우시고요. 저요. 아이 깜짝아. 예. 깜짝아.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냥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에 배웠고 알고 있다고 치겠습니다. 기억 안 나는 사람은 그냥 외우세요. 알겠죠? 아니 물리책 찾으면 증명하는 거 나와요. 알겠죠? 예. 뭐 이것까지 내가 증명해 드리긴 좀 애반 것 같고 하여튼 90력 표현 이거다. 대박 애니요. 네. 딱 지금 하고 있어요. 뭐요 또? 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뭘요? 약간 친절. 예? 그래 말 기분이 나요. 다시 저말 질문 안 했어요. 뭐, 쌤 보니까 뭘 이러면 친절하게 대답해야지 자기가 질문할 맛이 난다는데요. 질문하고 있어요. 아 빨리 다시 저 질문하고 있어요. 예? 아 그거 말고 저 질문하고 있어요. 아 빨리 했어요. 뭔데요? 뭐? 예. 실시 한번 더 가질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할 거니까 내가 친절할 리가 있어요? 아 진짜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외국인 방법 두개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애들 배워서 그래요. 아 오케이. 어째 소리 배워주세요. 아 머리 아파. 그건 뭐게 애플 뭐게. 아 머리 아파. 어째. 아니 다 배워줬다. 솔직히 좀 약간 긍정적인 영향 준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현춘 네? 뭐 하는 거예요? 없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약간 정신불안. 응? 약간. 들어봐.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내주는 거야. 응? 진짜 화났구나. 허거. 왜요? 분노 조절. 어?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요? 조절을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왜요? 무슨 분노할 일이 있었나? 아니요. 특유의 좀 아유 이상한 사람이야 진짜. 이상한 뭔가 있다. 아유, 진짜 금쪽이 돼가네 진짜. 이상한 뭔가 있다. 자 봅시다. 근데 화학적으로 이상한 금이 거죠. 될 수 있나요? 예? 화학적으로 금이 될 수 있나요? 화학적으로요? 화학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면 안 되겠네. 물리적으로는 가능한데요. 화학적으로는 안 되죠. 선생님 옛날 천문학자들이 원소를 금으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연금술사요. 그건 연금술사. 강철이 연금술사. 그래서 자기만의 기호를 알기 위해서 원소기 만든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아니 수업을 가려는 게. 이렇게 원운동하게 만들어주는 근원력을 구심력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구심력의 기본적인 표현이 이건데 이때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게 지금은 누구다? 지금은 이 로렌츠 폴스가 구심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약간 에너지가 좋네. 이거 또 금쪽이 또 나왔네 이거. 어? 그냥 에너지 아. 이번에 왜 이렇게 금쪽이가 많아요? 아 정말. 어? 금쪽이, 은쪽이, 동쪽이 또 금쪽이. 어? 저기 저번 시간까지 동쪽이었잖아요. 아 정말 이번에 정상적인 사람은 지원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진짜. 아 정말. 어? 그럼요. 지원이 같은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지원이 어머니 욕하시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지원이 어머니 갑자기 왜 키고? 아니 지원이 같은 아들이 있으면 자랑스럽겠다고요. 그걸 선생님이 판단하면 안 되죠. 미쳐버려 진짜. 진짜. 항상 방송을 하면 항상 말 조심해야 진짜. 정말 때리고 싶어. 미치겠어. 뭐라. 진짜. 방송하면 말 조심해야 자, M은 입자의 질량이고요. V는 아까 계속했지만 속력이고, R은 네 바로 여기에 있는 운동 반지름. 짜잔 바로 회전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로렌츠 폴스하고 구심력이 같다라는 이 표현을 썼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나 알 수 있냐면 V 보내주세요. 네, 뭐라고요? V 보내주세요. 아니 뭐 이따 할 건데 V를 알 수 있는. 자 우선 여기서 또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 질량을 가진 요 입자가 외부 전압에서 슝 하고 가속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QV가 뭐다? 2분의 1 MV 제곱이다 라고 하는 요 사실도 알 수 있죠. 네. 자 QV가 여기
전극판에서 걸리는 전자기력이고요. 전기력이고 2분의 1 mv 제곱은 뭡니까? 바로 저 알갱이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전기력을 이용해서 이 전하를 띤 입자에 운동 에너지를 준 거고 그걸로 속력 V가 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외부 자기장 속에서 이렇게 원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네. 그럼 이때 요 주어져 있는 요 수리적 관계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수리적 관계. 요 둘을 열심히 복잡 해요.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가 뭐가 나오느냐. 자, 여기 지울게요. 위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우면 최종적으로 그래서 무슨 결과가 나오느냐. 이 R분의 1은 예, 뭐 열심히 하시면 돼요.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지성. M over Q는 B 제곱 R 제곱 말입니다. 2B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요거 하고요.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됩니다. 뭐 그건 뭐 여러분들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리 시간에 나오는 거니까 저 결과 저렇게 나온다는 거 살펴보시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화학적인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우선 여기에 있는 E, V, B 이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상수입니다. 그죠? 뭐 숫자 2는 인 거고요. V는 평행 전극판의 전압인데 이렇게 기계가 세팅되어 있을 테니 기계 자체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걸 바꿀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 걸려있는 이 자기장도 기본 기계가 만들어진 그 순간 보통 정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회전 반경이 누구와 관계가 있다? 요거와 관계가 있다. 관계가 있다. M이 뭐예요? M. M이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입자의 질량이고 Q가 뭐예요? Q가 뭐냐면 주어져 있는 요 물체의 전하량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죠. 저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네. 지워도 되겠어요? 자, 지우면 이때 Q는 그런데 보통 얼마라고 했어요? 보통 1 플러스라고 했죠. 그래서 Q 역시 보통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네 번째 저 입자의 분석 대상이죠. 질량 M이 클수록 회전 반경 R 이게 커지는구나 라는 정성적 해석을 만들어서 붙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이때 여기에 질량 M이 크다. 이걸 다른 말로 뭐가 크다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비전아. 저 M이 크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물리 시간에 다 배운 말이에요. 질량이 클수록 관성. 그렇죠. 관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죠. 그리고 관성이 클수록 운동 방향을 바꾸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질량이 크면 관성이 커서 이 녀석의 움직임을 바꾸기가 힘들기 때문에 회전 반경이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수리적으로 증명은 할 수 있으나 현상적으로 이 질량하고 이 반경이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실험을 쭉 해가지고는 저 회전 반경을 구하면 그게 바로 저 입자의 질량이 된다 이런 얘기지. 아시겠죠? 이 논리를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저 1장의 이제 마지막 주제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는 다 영어로 있어요. 뭐라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는 다 영어로 있어요. 영어가 필요한 강좌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뭐야 이거? 이거 분필 지우개가 없어. AP 맞죠? AP. 분필 지우개. AP? AP 마스터요? 에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진짜 노래가 200찔렀어요. 아유. 김자식 잘 만들었어.
안녕하십니까? 이번 설에 다시 있는 거 맞죠? 네. 예. 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자, 봅시다. 스킬 그런 거 처음 봤죠. 뭘? 롤에 대한. 롤이요. 아니요. 게임하는 거 있어요. 되게 핸드폰이랑 좀비라는 게임하고 게임하는 거 다른 거 있어요. 내가 지금 뭐라 해야 되지? 아, 그렇지. 자, 여기 줄게요. 준다. 이업. 무기에서 합법. 나 뭐요? 나 뭐요? 아이고. 포차. 나 3. 자, 어찌 보면 지금 하는 이게 시험에 진짜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현준 알겠죠? 네. 화 좀 사귀고 알겠죠? 왜 자꾸 화를 내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매스 스펙트로그램 분석. 있지 않은 게임. 자, 여기 그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림이란 뜻이에요. 그림. 웬 그림이냐? 실험을 했죠? 그러면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 데이터를 그림으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램이란 말은 실험한 데이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 분석 실험을 해서 나온 데이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 그걸 그램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인스타그램. 네, 그 그램이 그림이란 뜻이에요. 노트북 그램. 자, 봅시다. 10그램. 자, 그래서 예로 들 문제가 거기에 있는 연습 문제 9입니다. 이거 재밌다. 이거 문제 재밌다. 지금 이 연습 문제 9와 관련해서 내가 이거 쭉 풀어나가는 과정을 완전히 암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알겠죠? 모르겠어요. 여기 답이 없네요. 자, 보자. 답지가 없네요. 바로 그냥 무시. 자, 연습 문제 9. 동위원소 존재 분포. 선생님 연습 문제 보면 영어로 돼 있는 거 맞아요? 네. 왜 내가 이상하냐? 자, 이 동위원소 존재 분포에 대해서 누구 얘기를 할 거냐면 바로 브로마이드 얘기를 하겠습니다. 브로마이드. 이 브로마이드는 묘하게도 질량수가 79짜리가 있고요. 81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79와 81의 존재 확률이 어떻게 된다? 같습니다. 같아요. 확률이니까 다 더하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1.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둘이가 존재 확률이 우리 우주에 0.5, 0.5라는 얘기입니다. 엄밀하게는 하나가 0.49고 하나가 0.51인데 그냥 근사적 계산해서 0.5라고 두는 겁니다. 같다고 두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때 지금의 이제 본 문제에서는 편의상 탄소는 요거, 수소는 요 뿐이라고 가정합시다. 실제로는 아니죠. 탄소도 질량수 13이 있고 수소도 질량수 2나 3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고려하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져서 편의상 탄소하고 수소는 저렇게
탄소는 12, 수소는 질량수 1. 요것만 있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F도 무슨 뜻이에요? 참고. 처음 들었네. 아, 그래요? 동사 중에 conform라고 합니다. conform. 참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안 보여요. 자, 읽습니다. 읽습니다. H. 네? 네? 뭐라고요? 자, 분자식에 따른 분자량의 예측. 자, 예를 들어 CH3Br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1 가능한 분자량 탄소 원자량 얼마죠? 12고요. 그렇죠? 수소 원자량은 얼마예요? 1인데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근데 브로마이드 원자량은 얼마예요? 여기 있잖아요. 79일 수도 있고 81일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때 위에 거 계산하면 뭐 나와요? 빨리 해주세요. 잠시 94. 94예요? 94. 그럼 뭐 하나마나 밑에 거는 96이겠죠. 왜요? 왜 그래요? 내가 먼저 하고 싶었는데 까비. 나는 약간 서양 남자의 울부짖는 나다. 아니, 롯데인가? 어? 롯데인가? 이렇게 우리 반은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드물어 이렇게. 이상해 우리 반. 진짜 정상들. 예? 이런 분노 조절 장애야. 규민이 떠오르게 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갑자기 규민이 떠오르게 하지 마세요. 규민이? 규민이요? 김규민? 귀여우네. 유전.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규민이 귀여워. 그래서 가능한 분자량이 94와 96일 텐데 이때 여기서 뭘 계산해 볼 거냐면요. 각 분자량의 확률을 표현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각 분자량의 확률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지금 이걸 해석할 때 어디까지나 편의상 탄소하고 수소의 원자량은 바뀌는 게 없죠. 탄소는 12만, 수소는 1만 둔 거니까 이 두 분자량을 생각을 할 때 이 부분은 바뀌어요,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으니까 각각의 확률에 이 부분은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때 확률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어디겠어요? 바로 브로마이드가 79와 81로 쪼개지는 이것 때문에 94와 96이 결정되는 거니까 79로 존재할 확률이 0.5고 81로 존재할 확률이 0.5니까 94로 나올 확률도 0.5고 96으로 나올 확률도 0.5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때 저기에 있는 저 주어진 분자에 대해 이렇게 분자량이 저런 식으로 94일 확률, 96일 확률을 생각하면 이 또한 어떻게 될 거다? 같을 거다.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런 패턴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패턴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린 저 패턴, 자,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까지는 뭐 완전 당연한 거예요. 완전 당연하죠. 완전 당연하죠. 당연하죠. 자, 그럼 이제 얘를 조금 더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요겁니다.
브로마이드를 하나 더 늘려보자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도 어떻게 가능한 분자량이 어떤 게 있는 거인지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가능한 분자량이 어떨 거냐? 우선 탄소는 하나고 수소가 하나 있는데, 아니 수소는 원자량이 1인데 그런 수가 2개죠? 맞아? 그런데 이때 브로마이드가 2개인데 브로마이드가 79가 2번 나타날 수 있죠. 그죠? 맞아?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계산하면 172! 아 정말 내가 언제 했어? 네, 넘어가면 되겠다. 아 진짜 틀렸는데? 아 무슨 호그와트도 아니고 정말 얘들 왜 이래 아 진짜 172요? 172 예. 그 다음 76. 하나는 79고 하나는 81일 수 있죠. 그렇다면 얘는 이거겠죠. 이거겠죠. 알겠죠? 자, 그럼 마지막 경우의 수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게 170. 176!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176. 그러면 얘 계산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176. 맞아? 맞아, 맞아? 자, 여기까지 뭐 굉장히 어려워요. 뭐 완전 당연한 거예요. 조금 어려워. 예? 이게 조금 어렵다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하고 뭐예요? 정말 재밌고 독특한 사람이네. 선생님, 에? 왜 제만의 단어 아니었어요? 뭐라고? 왜 제만의 단어 아니었어요? 자기 뭐라 그랬는데요? 아 제가 선생님 계속 제말 치거든요. 에? 아 선생님 계속 제말 아니 지금 도윤이처럼 내가 말을 가지가 많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오늘 중간 지문을 내야 돼. 타이밍 놓쳐가지고 선생님 지웠잖아요 심지어. 이거 모르면 점수 못 받는 거 말이에요. 뭔데 뭐? 아 그거 이미 지워가지고 어쩌라는 거. 아, 이 생각 날 거 아니에요 뭐? 진짜 많아. 뭐 질문하세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 뭐 질문할 건데? 아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 아니 나와서 질문 들어주지도 않은 거잖아요. 아니, 제가 뭔지 말해. 예. 마치는 시간 언제요? 그거예요? 아니요. 그럼요. 아니 수업 가는 저는 내용 중에 보이는. 그게 뭐냐고 얘기. 아그 기억 안 나죠. 저희 선생님 지웠는데. 그 중요한 건 어떻게 기억나는데 중요한 필기한 거 없나? 아 필요한 거 있다. 그럼 그거 물어보면 그걸 얘기하면 되죠.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예. 아 일단 수업 찾아보고 물어볼게요. 선생님 지웠으니까. 아, 아직 그게 헷갈렸잖아요. 제 해야 돼. 아, 진짜 누가 나 안 볼 때 누가 좀 때려주면 안 돼요? 정말 힘들어. 힘들어. 알겠습니다. 정말, 근데 나만 이래요? 다른 선생님도 힘들어 하세요? 나만 힘들어. 근데 약간 네. 힘들다까지는 아닌데 네. 조금 고통 받는다. 그런가요? 어제 윤광 선생님 생각해가지고 이모왕 선생님도 힘들어 하세요? 중간에 살짝 빡빡 치셨어요. 진짜? 아니 그걸 왜 막친 거예요? 치열 중에 하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타 네가 친 거지. 아. 너는 솔직히 해서 오버할 필요가 없는 게 한 80은 네가 쐈어. 베이스 80은 네가 쐈는데 막타 네가 친 건 오버할 필요 없어. 이거 진짜 바로. 몰라요. 나는 몰라. 약간 분위기가 좀 삭막해지니까 일부러 그렇게 노력하신 거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부러 아니 근데 찐텐이야. 난 진짜. 정말. 원래 한숨 쉬면 화나는데 한숨 쉬면 화안 되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172, 174, 176 있죠? 나 봤죠? 178.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뭘 해볼 거냐면요. 두 번째 각 분자량 이 나타날 확률 계산 이걸 해보자고요. 이때 어떤 방식을 쓰냐면 이런 방식을 씁니다. 이 계산 방식을 외워주세요. 완전 좋읍시다. 2PQ 플러스 Q 제곱.
189. 보이세요? 네. 자,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아까 원래 브로마이드의 존재 확률이 각각 0.5, 0.5라고 했죠. 근데 이 0.5, 0.5를 이제 눈에 좀 가시적으로 편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79가 존재할 확률을 P, 물론 이 값은 이제 0.5겠죠. 81이 나타날 확률을 Q, 물론 이것도 0.5겠죠. 좋겠죠? 이 둘을 이렇게 연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물리적 의미일까요? 둘 다 1. 바로 이만큼이 172의 존재 확률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P가 뭐였어요? 79가 나타날 확률이잖아요. 여기에서는 79가 몇 번 나타나야 돼요? 79가 2번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럼 79가 나타날 확률, 79가 나타날 확률이 동시에 나타나야 되니까 그 확률을 제곱한다는 얘기죠.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네. 알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EPQ는 누구의 확률이라는 얘기예요? 174, 얘는 176의 존재 확률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왜일까요? 그 있잖아요. 79, 82하고 81, 79 두 개가. 네, 누구나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172, 174, 176의 존재 확률을 그래도 나는 자기 때문에 빡치진 않잖아요. 자기 때문에 우리가 빡치거나 그러진 일부러 않잖아요. 약간 가라앉히는 거 아니에요? 응? 일부러 약간 가라앉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사랑스럽고 귀여워요. 아 그래요? 아니 저 맞춰줘야죠. 잘했어요, 잘했어요. 멋져요, 멋져. 보살인데? 그러니까 글쎄요. 나도 아마 좀 10년 전이었으면 나도 화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요즘은 이게 많고. 예? 이게 왜 화내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화가 안 나요. 그냥 뭐 굳이 억누르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다 사랑스럽고 귀여워요. 거의 오은영이네 오은영. 근데 수업 참여하는데요. 왜 하나 해야지? 그렇죠. 뭐 맞아요, 맞아요. 예. 이거 맞춤하고 수업 참여하고. 그러니까 독특하지만 이제 독특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흔치는 않아요. 흔치는 않지만 저것도 이제 도연이가 참여하는 방식이긴 하죠. 근데 내가 되게 열심히 한다. 뭐 그건 모르겠고요. 그건 하여튼 그래서 도연이는 사랑스럽고 그럼 이제 귀여워. 그냥 김태하고 이준호 가만히 앉아 있어. 아니요. 참여 안 하면 앉아 있어. 나는 그냥 도윤이가 좋아요. 도윤이 좋아요. 아우 재밌어. 아유 됐다. 자 그러면 아까 P가 됐건 Q가 됐건 그래도 결국 값은 2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넣고 쪽쪽쪽 계산하면 구체적인 값은 뭐가 나오겠어요? 얘는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 나올 거란 얘기죠. 알겠죠? 네. 그러면 이때 이거를 이 그림처럼 그려보자는 거예요. 네. 그럼 쟤를 이 그림처럼 그리면 제가 그 3. 3 이제 뭐냐면은 예상 결과 예상은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자, 이게 분자량이 있고 확률 y축은 확률인데 172. 이게 이제 패턴이 하나, 둘,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가 172, 그 다음 174, 176인데 이때 이놈의 존재 확률이 어떻게? 하나는 요래, 하나는 요래, 하나는 요래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값을 보자면 요거는 4분의 1이고 요거는 2분의 1이겠지만 재밌는 사실은 이 존재 비가 아까는 몇 대 몇이죠? 1대 1인데 이 확률에 대한 비가 지금은 몇 대 몇으로 바뀐다? 1대 2대 1로 바뀌었다는 거. 알겠죠? 그렇죠? 요걸 눈여겨 보세요. 됐나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다가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렇게 브로마이드를 3개 라고 해봅시다. 저 BR을 뭐라고 한다고? 브로마이드. 브로미는 뭐예요? 아. 브로미는 BR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얘가 산화수가 0일 때는 브로마인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산화수가 마이너스일 때는 브로마이드라고 읽어요. 그럼 이제 저기에서는 탄소하고 수소보다 브로마이드가 전김 송도가 크기 때문에 브로마이드가 1- 산화수를 갖게 되고 그럴 때는 브로마이드라고 읽어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브로마인이라고 하는 건 Br2. Br2에서는 똑같은 호돈소 물질이기 때문에 둘 다 산화수가 0이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브로마인 이거고요. 화합물을 잃어서 산화수가 마이너스가 되면 브로마이드라고 읽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도연아, 화났어요? 왜요 또? 아이고 진짜. 나 도연이한테 뭐라고 한 거 아닌데? 아유 진짜. 선생님 전화를 받아 안 주나요? 아우 내가 왜요? 빨리 수업 주세요. 수업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뭐 질문할 건 없어요? 빨리 수업 주세요. 아니 질문할 거 있으면 얘기해 드리고요. 제가 앞에 질문하려 했는데 선생님 안 맞아요. 오늘 기회 날아갔어요. 자기는 지금 6차원. 그래 도연이 또 생각나면 질문해줘요. 너 웃기니? 아유, 자 봅시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브로마이드가 3개가 됐어요. 1대 3대 3대 1.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여기다 써볼까요? 이 녀석의 가능한 분자량 패턴. 이 어떻게 되냐면 12 더하기 1 더하기 3이니까 79가 3번 있을 수도 있고요. 맞나요? 그 다음 탄소하고 수소는 그대로인데 79가 2번 있다가 81이 한 번 올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은 12 더하기 1인데 79가 한 번이고 81이 2번일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빨리. 81이 3번일 수도 있고요. 그럼 이때 이 분자량이 각각 얼마일까요? 200 마지막 거 255. 짝수가 나와야 됩니다. 네? 아니 256. 256 마지막 거 256. 256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254, 252, 250. 250. 이제 상품 주세요. 좋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또 어떤 계산을 해볼 수가 있냐면 두 번째 이 아까처럼 각 확률 계산을 해볼게요. 이제 할 거 없을 것 같아. 깜짝이야. 자, 그럼 이때 확률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눈치챘어요? 3개 세고 바로 3제곱이죠? 그럼 얘를 쭉 P제곱 플러스 3 늘었으면 Q 플러스 3 PQ제곱 플러스 Q세제곱. 근데 이건 연산 안 맞나? 이거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얘는 누구의 존재 확률이에요? 250. 250. 바로 250의 존재 확률이고요. 마찬가지로 252. 얘 다 최종적으로 얘는 256의 존재 확률이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어찌됐건 P가 됐건 Q가 됐건 근사적으로 2분의 1로 잡기로 했으니까 이 계산하면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이 나올 거다 이런 거지.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예상 그래프를 슉 분자량에 대해서 그려보면 어떻게 된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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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산이 아니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가 250, 252, 254, 256인데 확률이 각각
8분의 1부터 8분의 3까지 나오니까 그 존재 비만 보면 1대 3대 3대 1이 나올 거란 얘기죠. 아시겠어요? 알겠죠? 와. 괜찮죠? 자, 여기까지 다 쓰였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식의 반복적 계산의 의미가 뭘까요? 없다. 이항정리. 도현아 뭐라고? 이항정리. 그건 아니고요. 그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파스칼 삼각형.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요렇게 이런 식의 이렇게 1대 1, 1대 2대 1, 1대 3대 3대 그다음이 1353일인가 맞아요? 1464일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분포가 나타나는 걸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또 도윤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항 정리할 때 그 나타나는 거 5,2, 5,3 이렇게 계산 그러니까 5콤비네이션 5, 해서 계산하는 방식 있잖아요. 알죠? 배운 적 있죠? 네. 그 패턴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게 물리적으로 무슨 의미냐면요. 이런 의미예요. 지금 하는 얘기가 중요하니까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자, 여기 지문이 있죠. 네. 지문이 있죠. 자, 정일원이라는 사람의 지문은 왜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모르죠. 이유는 알 수가 없죠. 알겠어요? 다만 이런 패턴의 지문을 가진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왜 이 지문이 있는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전수조사한 결과 이 지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죠. 그럼 거꾸로 어딘가에 지문을 조사했는데 그 지문이 내 거랑 똑같다. 그러면 전수조사에서 이 지문 갖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지문이 거기 찍혔다는 얘기는 그 지문 찍은 사람이 나란 얘기겠지. 맞아? 네. 자, 여기까지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알겠죠? 아까 전 우주에 원소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110. 원소가 110여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원소마다 뭐가 있죠? 원소마다 동위원소로 막 갈라진다고 했죠. 그 동위원소를 다 조사하면 몇 가지? 1000가지. 2000여 가지라고 했죠. 2000가지. 그러면 2000여 가지는 사실 억수로 많은 숫자예요? 전수조사 할 수 있는 숫자예요? 전수를 할 수 있는 숫자. 전수조사 충분히 할 수 있는 숫자죠. 왜냐하면 인구조사도 다 하잖아요. 우리나라 왜 인구가 5천만 넘는데 그 5천만 넘는 인구도 하나하나 사람 다 조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꼴랑 2000개 데이터는 충분히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동위원소 이 동위원소가 꼭 브로마이드만 있는 게 아니라 탄소에서도 사실 수소에서도 그리고 염소에서도 뭐 붕소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원소에서 동위원소 현상이 다 나타난다고요. 알겠죠? 그럼 그 동위원소 현상이 나타날 때 재밌게도 어떤 특징을 갖는 것? 잘 보세요. 바로 여기가 딱 두 칸. 몇 칸? 두 칸. 동위원소인데 딱 질량수가 2, 원자량이 2가 되는 거 알겠어요? 딱 두 칸 나타나고 놀라운 거 그 확률이 똑같은 거. 그러니까는 동위원소가 아까 수소 같은 경우는 몇 칸 차이 나겠어요? 수소는 동위원소를 이렇게 원자량으로 치자면 질량수가 1이네, 2이네, 3이었잖아요. 그럼 걔네들을 이렇게 표시하면 한 칸씩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딱 동위원소가 두 칸 차이 나는 거. 질량수나 원자량이 딱 두 칸 차이 나는 거. 얘는 전 우주를 뒤졌을 때 브로마이드 얘밖에 없어요. 2000가지 동위원소 전체대 전수조사라면 딱 얘밖에 없어요. 얘가 그리고 놀라웠게도 확률이 같아. 이런 애는 전 우주에 뭐밖에 없다? 저 브로마이드밖에 없는 거예요.